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같은 학교, 그 다음에 같은 학과를 친구와 같이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와, 같은 학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둘 다 선호하는 대학교가 똑같고 또 그 대학교에 선호하는 학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지원하면 될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이전부터 좀 유념해 주세요. 어디까지 이건 저희가 이 맘띵이 지금까지 겪어본 일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년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더구나 교과도 아니고 학종으로 지원했는데 정말 그런 학생들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2명 중에 1명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자, 둘이 붙거나 둘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둘이 붙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과라면 정량평가죠. 교과라면 정량평가니까 내신 위주로 딱딱딱 이렇게 뭐 주소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는데 둘 다 학종으로 지원할 땐 정성평가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성평가나 비교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과가 있는데 이 두 학생이 같은 학과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같죠? 동아리 활동도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이라든지 대부분 비슷하고 더구나가 학교에서 활동을 그 활동명이 있잖아요. 활동명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평가자가 그 상황으로 딱 보면 얘네 같은 학교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능력과 같은 활동만 보이는 학생을 선호할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2022학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어떤 학생은 내신이 그 친구에서 좀 부족해요. 근데 비교과는 자기가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해서 내가 내신은 부족해도 비교과가 좋으니까 분명히 내가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원했지만 결국은 친구만 합격한 사례가 2022학년도에도 있었고 매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비교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내신에 부족하지 비교과 활동을 더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냐면 비교과를 위한 더 많은 활동이 아니에요.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깊은 심화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학생들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더 많은 활동만 하면 되겠지, 활동 수만 늘리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활동 수만 하나보다 소용없어요. 생활비로 다 안 들어가. 중요한 게 뭐죠? 심화시켜야 돼. 근데 그 점은 여러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 복싱 선수가 잼만 수없이 날린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큰 한 방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 비교과 활동만 다이렉트한 학생들은 복싱 선수 잼만 날리는 활동만 계속해서 큰 묵직한 한 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신이 좋은 친구만 매년 합격하였습니다. 근데 반면 둘 다 합격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한 학생 내신이 부족하거든요. 한 학생 내신이 높고, 근데 이 2명 다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학생이 이런저런 활동만 다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자기만의 심화 능력을 보여줬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일단 동아리라든지 그 모든 게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 심지어 생활기록부 내용도 학교에서는 작성해서는 비슷비슷해. 활동면도 비슷비슷해. 도구나가 독서도 비슷비슷해. 심지어 수행평가에서 자기 진로와 연결시킨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랬냐면 자기만의 심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심화시켜줬냐면 이 네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 네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면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지원으로도 충분히 내신이 부족해도 둘 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과세특위에서요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이 틀려졌어요. 자 보세요. 수행평가 한단 말이에요. 과세특위에서 책에 들어가는데 단지 그 학생은 내신 지원학생 그 학생 책만 읽고 했거든. 근데 이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성찰하고 비판적인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진로 활동에서 진로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기만을 심화시켰냐면 자기 진로 활동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것인지를 포커스로 심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학에서 수학의 어떤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수학의 어떤 개념을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융합시켰어요. 그래서 융합 능력을 수학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수학 능력에서요. 일단 네 번째, 같은 동아리 활동이에요. 같은 동아리 활동 내용에서는 활동만 별 차이는 없었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활동 후 뒷정리라든지 그리고 실험 일지를 꼼꼼히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뒷정리하는 거, 실험 후 뭐 활동을 뒷정리하는 거 있죠. 일단 꼼꼼히 정리하는 거 있죠. 이거 학생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직접 도맡아서 했어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활동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기록에서 확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학과 두 명 다 합격했는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생각해도 공통점들이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실까? 저도 같은 대학교 지원해.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리 계획하셔야 돼. 나만의 정말 한방 다운시키는 한 방을 가져오시는 그 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중에 최소 두 개나 세 개는 충분히 여러분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의 심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신이 부족한데 같은 활동만 했다면 불리하다. 무슨 활동 중요하다? 심화시킨 활동, 여러분만의 심화시킨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